안녕하세요, 닥터의자입니다. 역시 성형은 어디다? 대한민국. 요즘에 이제 하늘길이 열리면서 해외에서 진짜 많이 오시고 계시거든요. 거주지가 해외인 우리나라 분들도 정말 수술하러 많이 오세요. 요즘에는 이제 채팅도 있고 카카오 땡도 있고 메일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문의를 하시고 이제 수술 계획을 잡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무래도 한국에 계신 분들보다는 접할 수 있는 정보가 적기도 하고, 그다음에 도대체 내가 수술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은 해외 특집, 해외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의 수술과 그리고 치료와 귀국까지 한 방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 계신 분들이 성형을 계획하시고 수술을 계획하실 때 이 과정을 이제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먼저 이제 병원을 검색하시겠죠. 병원을 서치하고 그중에 이제 관심 있는 병원에 컨택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병원이 정해지면 체류 기간 등을 이제 고려를 하셔서 이제 수술 일정을 잡게 되실 거예요. 이때 보통 이제 예약금을 수술 날짜를 이제 정하시려고 수납하시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수술을 정해진 날짜에 하시고 치료를 받고 본국으로 돌아가시겠죠. 보통 이런 루트로 수술을 하시는데 사이사이에 조금 디테일하게 챙기시면 좋을 팁들이 몇 개 있어요. 먼저 수술 일정을 잡으실 때는 상담이랑 고민을 충분히 하시고 결정하시기를 추천드려요. 이제 한국에 오셔서 그때 상담이랑 수술 다 하려고 하시면 원하는 날짜에 수술을 못 하시거나, 아니면 너무 촉박하고 급하게 지금 안 하시면 이 날짜 마감돼요, 이제 이러면서 수술을 일정을 잡으셔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날짜 정하기 전에 그냥 나는 쌍꺼풀, 아니면 나는 그냥 코성형 정도로만 이제 정하고 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눈성형만 해도 사실 우리가 눈에 할 수 있는 수술이 얼마나 많아요. 쌍꺼풀도 절개, 매몰, 부분 절개, 거기다가 뭐 눈썹 하거상, 상안검, 하안검, 이마거상 등등등 너무나 많은 범주의 수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수술 전에 어느 정도는 약간 윤곽을 정하시고 가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진단이 나오면 대략적인 비용도 나올 테니까 한국에 가서 그렇게나요? 라고 하고 이제 당황하실 일도 확실히 적겠죠. 저는 요즘에 수술 전 이제 사진 상담을 많이 하는데요. 물론 하안검을 하셔야 될 줄 알았던 분이 실제로 보면 눈밑지방 재배치를 하신다든지 이제 사진에서 디테일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이제 약간의 변주는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사진 상담을 하고 가시게 되면 갑자기 뭔가를 왕창 이제 더하거나 아니면 생각지도 못한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변수를 최대한 피하실 수 있거든요. 물론 직접 뵙고 상담하는 게 가장 정확하기는 해서 그 전에 상담을 미리 오실 수 있으면 상담을 하지만, 차선책으로 꼭 사진이라도 먼저 보내셔서 상담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병원을 결정하시고 이제 수술 예약을 하셨다면 복용약이나 병력, 알러지, 그리고 현지 병원에서 지금 받고 있는 치료 같은 게 있다면 꼭 의료진에게 알려주셔야 해요. 이유는 수술 전에 혹시 복용 중단되는 약이 있거나 호흡기, 심혈관, 신장, 면역 등등에 대한 이런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또 약을 따로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 내용을 필수로 공유하셔야 되고, 정말 케이스에 따라서 주치의 선생님의 소견서를 받아와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면 이제 당황스러운 상황에 직면하지 않으실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병력을 알려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치료 일정을 고려했을 때 병원 근처에 한 1, 2일 정도 숙박을 추천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눈이나 코 수술은 사실 빨리 와도 3일째 보통 오시거든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래서 조금 먼 지역에 계셔도 오고 가시는데 부담이 없는데, 나는 거상을 할 거다 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거상 같은 경우는 제가 수술하고 하루째, 오늘 수술하면 내일 한번 제가 체크업을 해드려요. 왜냐하면 거상 같은 경우는 피가 많이 날 수도 있고 정말 케이스별로 피주머니를 찰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피부의 색깔이나 상태가 어떤지를 꼭 체크해야 되는 수술이기 때문에 거상 수술을 하실 거라면 병원 근처 숙소에 적어도 하루 이틀 정도는 묵는 예약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머지 수술은 그냥 일정에 맞게 예약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술을 이제 잘 받으시고 치료까지 마치셨다면 이제 공항을 통해서 다시 집으로 컴백홈 할 일만 남았는데요. 챙기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수술 확인서. 공항에서 이제 이미그레이션을 지나가실 때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볍게 시술을 하시는 게 아니라면, 더더군다나 수술을 하시고 붓기가 있는 상태라면 인상이 달라지실 텐데요. 인상이 사실 많이 바뀌는 수술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이 붓기나 멍이 인상을 많이 달라 보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권 사진이랑은 다 또 다른 데가 입국 심사대를 지나야 하게 되는 상황이 결국에는 생겨요. 대부분 통과하시는데 문제가 없지만 일부 국가는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수술 확인서를 국문, 영문 둘 다 꼭 챙기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면 공항에서 세금도 환급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챙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여쭤보신 질문 몇 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형수술 끝나고 비행기 타도 되나요? 정말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1, 2주차에 비행기 탑승은 사실은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제 실밥이 터질까봐를 너무 걱정하셔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지상보다 기내 압력이 훨씬 낮긴 하거든요. 그래서 부종이나 멍 같은 게 사실 더 잘 생길 수는 있지만 복막까지 가르거나 이런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기압에는 참 이렇게 견딜 수 있는 실밥들이고 그다음에 견딜 수 있는 봉합력이거든요. 우리 왜 비행기 오래 타면 발도 많이 붓잖아요. 부종과 멍이 좀 더 생길 수는 있지만 상처가 터지거나 하는 일은 없으니 안심하고 비행기를 타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해외에서 저 시간이 없는데 실밥 제거가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사실 이런 경우에는 저는 웬만하면 한국에서 그것도 수술한 병원에서 실밥 제거하고 가시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사실 봉합을 잘 해놔도 잘 아물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여건이 안 되신다면 현지에서 실밥 제거를 하실 수는 있는데 소견서를 꼭 받아가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미리 어떤 병원에서 진짜로 실밥 제거를 할 수 있는지 알아놓고 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성형외과에서 쓰는 기구들은 실도 되게 얇고 그다음에 기구들도 작기 때문에 그 작은 실밥, 얇은 실밥을 뽑을 수 있는 기구가 준비가 안 된 외과 병원도 꽤 많거든요. 우리 집 주변에 외과가 있던데 거기서 되겠지? 라고 생각하셨다가 실밥 제거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미리 알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현지에서 부작용이 생기면 저 어떡하죠? 라는 걱정 진짜 많이들 하세요. 사실 수술하신 부위에 가장 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는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의심되는 증상이 생긴다면 주저 말고 이제 병원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어도 소견서를 이메일로 보내드린다든지 해서 최대한 현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릴 거고요. 초기 염증은 드시는 항생제나 연고만으로도 호전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술한 병원으로 연락을 꼭 하시기를 부탁드려요. 다만 이거를 치료 없이 방치하시게 되면 먹는 약이나 연고로 해결이 안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발전을 하실 수 있으니까 무엇보다 초반에 빠른 연락이 가장 중요하고요. 만약에 연락을 하신다면 병원에서도 현지에서 드실 수 있는 약이나 혹은 이제 치료가 필요하다면 가셔야 하는 병원에 대해서도 조언을 드리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또한 지역적으로 이제 너무나 진짜 이 거리 자체가 있다 보니까 조그만한 이제 붓기나 흉상이나 이런 거에도 너무나 걱정을 많이 하시고 한두 달 차에도 자연스럽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한국에 계신 분들보다 더 많은 걱정을 하면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성형수술을 하고 한두 달 차는 잠복기가 남아있어서 개인에 따라서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충분히 남아있을 수 있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병원과 연락은 컨택을 유지를 하시되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6개월 이상까지는 지켜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해외에 계시지만 한국에서의 성형수술을 계획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위한 꼭 필요한 내용을 한번 얘기해봤는데요. 저도 한국의 성형외과 의사로서 한국의 성형이 정말 최고라고 여기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성형 또한 수술의 일부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아무래도 멀리 계시고 상담이나 정보를 취득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원하시는 정보를 모두 취득하시기에는 여의치 않으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알아보시고 심사숙고하셔서 수술을 결정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이런 경험들이 앞으로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더 큰 도움이나 좋은 기억으로 남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